네, 그래서 아까 노동자 대회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세종대왕 동상에다가 현수막을 그려다가 4명이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쫄딱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네. 27일 날 요전에 7월 15일 날 집회가 네. 민주노총에서 2주간 했던 총파업이 쫄딱 망했잖아요. 예, 그쵸. 현대자동차 총파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총파업이 아니고 조태투쟁을 예. 총파업이라고 국민한테 사기치고 협박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대중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민주노총 총파업이 쫄딱 망했다가 7월 27일 날 또 네.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미군 평택 미군 기지를 네. 18km를 뺑 인간 뒤집기 하자고 갔는데 몇 명 왔죠? 150명이 안 왔어요. 그때도 이제 쫄딱 망한 거죠. 그때 뭐냐면은 네. 정광훈 목사님이 네. 인간 벽을 쌓겠다고 해서 한 네. 10만 명이 가서 인간의 벽을 싸니까 정말 많았습니다. 150명 온 사람들이 초라해졌어요. 그 150명 이제 개딸의 실체인 거죠. 예. 네. 그래 가지고 네. 거기서 한 번 더 망하고 네. 그래서 요번에 8월 12일 날 저 광화문에 집회를 했는데 네. 또 사람이 몇 명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언론에서 관심 안 가져주니까 뭐라 그래요? 저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뭐 한미동맹 네. 해체 이 프랭카드를 걸라고 시도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4명이 체포됐죠. 바로 저지당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날 자유연대가 항상 그 미군 대사관 앞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 그 지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경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막 우르르 막 달려가요.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저렇게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저지하러 달려갔던 거더라고요. 아니 요 전에는 네.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더만. 그러니까요. 요번에는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노동운동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저거는 정말로 아니 세종대왕 동상에 왜 올라갑니까? 거기다 프레카드를 왜 걸어요? 아니 나라 위인을 동상을 세우는 그 동상에다 거기를 왜 올라갑니까?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 이순신 수업들이죠. 장군, 세종대왕 또 메가더 네. 장군 거기는 불지른 놈들도 있더라고. 아 이게 정말 그 태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싱가포르처럼 대한민국도 태형이 있어가지고 엉덩이를 볼기짝을 때려야 아니라니까 말을 저렇게 듣게 해야 해서 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4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네. 저기다 프레카드 걸다가 네. 그래가지고 2명이 구속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이 구속됐는데 네. 왜 이런 것을 일부러 저런 행동을 했느냐? 네. 46억 거둔 거 알죠? 그쵸. 46억 이제 옥바라지 하겠다고 46억을 걷었는데 그걸로 이제 일당을 쳐주는 거죠. 감옥에 간 사람들. 건설노조 네. 조합원 유명히 구속됐는데 우리가 요즘에 방송했죠. 네. 구속되면 영치금 하루에 얼마, 가족들에게 생계수당 얼마씩 다 주기로 네.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규정해놨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저런 데를 언론에서 안 받아주고 네. 국민들이 이렇게 왕따를 시키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올라간 게 세종대왕 동상이에요. 네. 그 사람들 미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저거를 광화문 의거? 뭐 그런 식으로 열사로 표현을 하겠죠. 네. 이제 저런 거 광화문 의거. 네. 그거는 근데 저는 그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의거를 더럽히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노총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미친 거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기사를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노총 홈페이지를 갔는데 민노총 홈페이지에도 본인들이 이렇게나 열심히 뛰었던 8.15 노동자 대회에 대해서 뭐 사진이 없죠. 없습니다. 요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7월 15일 날 총파업 쫄딱 망해. 예. 7월 27일 날 평택 갔다가 네. 완전히 뭐 한 100여 명 가가지고 네. 척양척애라고 그 만장 깃발 들고 무당하고 막 장구 치다가 이렇게 대패를 하고 네. 8월 12일 날 광화문에 왔는데 또 사람이 몇 명 안 오니까 세종대왕 동상 올려가고 네. 그다음에 또 요번에도 잘 안 되니까 네. 2차 대회를 9월 16일 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11월 11일 날 또 노동자회 또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예고가 예전부터 돼 있었죠. 그래서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기사가 없고 본인들의 이제 이 정말 큰 행사예요. 본인들한테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지금 뭐 내놓는 게 없다.
홍보물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15 노동자 대회를 하기 위해서 교육지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한 거예요. 교육지의 핵심 네. 내용이 윤석열 타도, 네. 한미일 동맹, 그러니까 한미 동맹 해체, 미군 철수. 네. 세 번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네. 요 핵심 세 가지를 걸고 교육지를 얘기했는데 해년마다 8월 15일 되면 민주노총에서는 통일 선봉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자 네. 북으로 네. 오라 남으로 이 짓거리를 맨날 했는데 올해는 안 했어요. 왜? 네. 이제 국민들이 실체를 알아가니까 쫄은 거예요.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동참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도는 네. 완전히 광화문에 네. 애국 세력에 의해서 네. 박살이 났고 또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공산 추종 세력, 예. 냉종 세력이라고 해서 딱 집어서 얘기하고 네. 그들은 계속 네. 국민으로부터 저는 왕따를 당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세종대왕 위에 올라간 그 현수막을 보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노 일본 핵 오염수 바다를 지키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올라간 겁니다. 근데- 받아오고 네. 세종대왕하고 뭔 상관 있어요? 네, 근데 올라가는 와중에 경찰을 폭행한 겁니다. 이 두 명이. 그래서 지금 4명 중에 2명이 구속이 됐고 2명은 조사를 받고 서울 해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13일에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구속하면 네. 노조를 탄압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러겠죠. 민주노총이 세종대왕을 탄압한 거예요. 경찰 때리면서. 아니 경찰을 폭행을 왜 합니까? 참 저 사람들 덩치도 좋네요. 저 가운데 하늘색 입은 사람. 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민노총에서 일당을 쳐가지고 이제 영지금도 보내주고 이제 가족 생계비도 주고 하겠네요. 네. 46억 걷었잖아요. 예, 걱정이 없겠죠. 일부러 저렇게 강력하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민노총의 간첩 혐의로 그 법정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발언을 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그게 간첩질에 대해서 네. 인정을 했구만. 네,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궁금했을까? 네. 그래서 이 그 또 재판 과정에서 또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은 되게 퍼포먼스 잘하지 않습니까? 이 수의 대신에 사복 차림으로 갔습니다. 이 수의를 입고 있으면은 선입견을 주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복을 착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을 네. 천만 다행으로 알아야지. 네. 대한민국도 북한하고 비슷하게 전제주의 체제였으면은 네. 저건 사형감 아니에요? 여적죄는 사형이죠. 그리고 그 주동자가 있죠. 석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기에 그들의 생각이 궁금했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나며 길이 있다고 생각해 만남으로 오해와 불신,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말이요 막걸리 석건호란 사람인데 예. 민주노총 조직실장인데 아니 당신이 그게 왜 궁금해? 아니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궁금하면 궁금한 거지 그 사람들의 지령을 받아서 전달을 하고 이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죠. 간첩질을 한 거잖아요. 야 민주노총의 조직실장이면은 네. 조합원들이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궁금해해야지. 네. 북한 사람들이 왜 궁금해하냐고요. 이게 번지수가 틀려도 네. 한참 틀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얼마나 또 뻔뻔하냐면 지금 이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가법 폐지하고 또 뭐라 그러더라? 국정원을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일반 시민들이 국보법과 뭔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네? 8월 12일 날 7월 달 집회 계속 민주노총 집회는 뭐라 그래요? 노동 탄압, 공안 네. 탄압이라는 거예요. 아니 방귀 낀 놈이 속는다고 자기들이 간첩질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재판에 올리면 네. 그것이 왜 노동운동 탄압입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뭐랑 똑같냐면요. 이 물건을 훔치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조항, 법적 조항을 없애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아니 국보법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휴전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네.
반국가 단체가 활개치고 있다. 네. 그래서 반국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맹족하거나 네. 추정하거나 네. 실질적으로 그 세력을 지지하는 행위, 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북한이 궁금하고 좋으면은 북한으로 가세요. 계시지 마시고. 아니 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간첩이 아니다. 이거 네. 반국가 단체예요. 그러면은 네. 그들이 주장하는 성명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네. 이번에 8월 12일 날 민주노총 교육지를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윤석열 심판, 네. 한미동맹 해체, 후쿠시마 오염수 뭐를 찬성하는 윤석열 퇴진 이런 네. 거예요. 이게 어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북한이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북한의 지령과 네. 동일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민주노총은 반국가 세력 네. 이런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단체라 봐도 이렇게 주장해도 민주노총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마치 몇 사람이 일탈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민주노총의 조직실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민노총은 계속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과 말을 하고 있고요. 이 간첩 재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계속 재판 끌기를 하고 이미 청주 간첩단 같은 경우에는 풀려났거든요. 네. 그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그 사법부에 대해서도 좀 이따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아무튼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감시를 계속해서 해주셔야지만 감시가 됩니다. 여기 네. 오늘 요번에 네.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단체 네. 그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거에 대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었다. 네. 이렇게 결론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 문제 많은 민노총을 키운 거 누구입니까? 바로 문재인이거든요. 예, 지난 5년간 노조 조합원이 8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문재인 도대체 뭡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네.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치적이 네. 노동조합원이 82만 명이 늘어난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고 네. 또 이제 이런 윤석열 대통령 이런 치적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뭘 잘했냐 임대차 3법 해가지고 세입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생각해줘서 잘했다 그럴 거고 검수완박을 해가지고 검찰 독재를 견제했다. 그 다음에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가지고 네. 뭐냐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네. 그다음에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 온전시키려고 했다. 이런 걸 잘했다고 주장했는데 거꾸로 보면은 가장 못한 거 아니에요? 임대차 3법에서 이제 세 올려 검수완박에서 개판 맹글어 소주성에서 경제성과 뒤로 가 탈원전에서 우리나라 전기세 그냥 와장창 올려 그냥 뭐 대북 정책에서 삶은 소대가리 얘기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국가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혼란에 빠뜨린 행동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잘한 게 있다니까요. 노동조합원이 82만 명이 늘게 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양대 노총에서 지지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근데 이렇게 잘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이 잘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도층에 있던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게 해줬습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이 나라에 재앙을 가져왔다는지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문재인이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거 아직도 하나.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맨날.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난 5년간 이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분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정상적인 노동조합이 성장을 했으면은 저희가 뭐 박수를 그렇죠. 뭐라고 안 치겠지만 하죠. 네,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죠. 이 민노총은. 네. 요번에도 법치 얘기했는데 요번에도 봐요. 8월 12일 날 네. 어디요? 세종대왕 동상에 뭐 후쿠시마 프레카드를 걸라고 경찰이 제재니까 네. 경찰을 두드려 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노총이 네. 경찰을 탄압하고 어디요? 저 세종대왕을 탄압한 거지. 그게 네. 뭐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편하게 따뜻하게 먹고 자면서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민주노총에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가족한테 생계비고 넣어주고 하니까는 그 봉급보다 많은 네, 모양이에요. 일부러 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이렇게 나라를 망쳤으면 제발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잊혀지기는 아니, 참. 저 이 페이스북 글을 보고 아니 무슨 이렇게 거지 같은 글을 저렇게 올리는 건지 이 사람 도대체 지금 제정신인가 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본인은 다 잘했는데 지금 윤석열이 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참. 저 이거 보고는 진짜 와 이거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했습니다. 네. 참.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과천역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과천역 바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왜요? 본인 이름을 굉장히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이 전 청와관의 비서관 윤재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 잼버리 망쳐놓고서는 휴가를 갈 수가 있냐. 윤석열 대통령 당장 사과해라 이런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거 보자마자 욕이 나오더라고요. 끼리끼리 네. 참 하는 짓거리가 사실상 잼버리는 네. 전라북도 하고 네. 여가부 미친 것들하고 다 망쳐놓은 것을 네. 그냥 75세 먹은 한덕수 총리가 화장실 뺑기똥 청소해가면서 네. 이걸 정상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중앙정부가 고맙다고 해야지. 아니 자기들이 뭘 잘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고 총리를 사퇴하라.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도 아니 양심 있으니까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양심 염치 이런 거 없나 봐요. 망해가는 잼버리를 겨우 정상화시켰더니 네. 그게 도대체 왜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윤재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전 처음 봤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문재인이가 도보다리에서 저기 김정은한테 USB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기획한 사람이 바로 이 윤재관이더라고요. 본인은 홍보를 하더라고요. 도보다리 윤재관이라면서 이 사람부터 간첩 혐의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참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그때 그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 적국 그 나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정보를 건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간첩 혐의죠. 그럼요. 네. 거기에 뭐 핵설계도 있다는 썰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뭐 이상한 동영상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비행기, 뭐 전투기 이런 기술력이 이렇게 요번에 들어있다든지. 그 미국의 글로벌 호크라고 네. 무인기를 북한에서 요번에 열병식 때 똑같이 맹글었어요. 짝퉁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네. 그 USB에 그 글로벌 호크 이런 설계도가 있지 않았느냐 어떤 네. 사람들이 의심을 하더라고. 네, 뭐 그런 의심도 있고 뭐 코인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김정은을 잡아다 주리를 틀어서 뭐 좋냐고 김정은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까요? 좀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자력 그 발전소 예전에 감사했을 때 그 또 나왔잖아요. 파일이 포요에이스인가 뭐 핀란드어로 된 그 비밀 파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북한과 관련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이 수사를 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죠. 네. 그래놓고 잼버리 네. 때 나타나서 옛날에도 벌쏘여서 나타나고 아니 네. 기르던 개 네. 어디다가 보내면서 나타나고 해. 이상하게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발 좀 잊혀져 달라니까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이 관심종자 좀 그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적반하장이다, 후화무치하다라고 그렇지. 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고 후한무치다. 네. 저거 뭐냐? 네. 당신이 있어서 국민이 창피해요. 네. 이런 뜻이에요. 네, 이제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건 아니고 문화일보의 사설에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을 좀 봐라, 네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정신 세계가 네. 저 양반이 유체 이탈해가지고 약간 네, 그러니까 이미 5년 끝났으면 이제 유통기한 지난 사람이라 네. 그게 오락가락 해놓은 것 같아. 네. 아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5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 자체가 참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5년 동안 네. 판도라 보고 탈원전 해불고 네. 임대차 3법 만들어갖고 부동산 정책 20몇 번씩 바꾸고 네. 그 쌩 난리를 쳐놓고도 잘못했다고 안 해. 그래놓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자기의 5년 치적이 물거품이 됐다는 동 당연히 그런 정책은 물거품이 돼야죠.
아니요, 총장님. 근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잘못한지 모르죠.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잼버리도 방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다 잘했는데 윤석열이 망쳤다는 식으로 저렇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는 다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그 워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단체에 감사하다. 이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준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다라고 했고 이 민간 부분에 감사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는 정치권과는 좀 책임 공방에 대한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품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정치적으로 아니, 그렇게 발언을 망해가는 안 하죠. 잼버리가 네. 세계 웃음거리 될 만하고 해서 물에 빠진 거를 네. 건져내서 네. 보따리도 주고 잘 죽어가는 잼버리를 살렸잖아요. 네.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아니 그리고- 이재명이 나타나서 윤석열 사과하고 네. 뭐 저 화장실 청소했던 한덕수 사퇴하라.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무슨 자기 잘했다고 또 그렇게 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마저도 정치적인 또 정쟁으로 또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이 대통령이면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사료 정치. 네. 아, 사람들이 막 요새 테레비를 보면은 막 그런 얘기하니까 테레비 뉴스 보면 암 걸릴 것 같대.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요새. 저는 그 문재인 얼굴만 나오면 정말 그 먹었던 것들 다시 입으로 올라오고 채널을 돌려야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재인 얘기 좀 그만하고 저희가 이따 이 노동 뉴스를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택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 택배 없는 날이라는 거를 민노총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배 없는 날을 만들어서 이제 일을 쉬는데 이 쿠팡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쿠팡 여기 너네도 동참해라 이렇게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네. 회사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이제 막 공격하면서. 그거는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본인들이 강요를 합니까? 아니, 네. 그 택배 없는 날을 누가 만들었나요? 그 국가 공휴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민노총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참. 경찰의 날 밤새 고생하니까 경찰의 날에서 경찰 놀게 하고 네. 국군의 날 그러면 국군 다 놀고 그렇죠. 환경 미화원의 날 그러면 청소하지 말고 여성의 날 그러면 여성 놀고 주부의 날 그러면 밥 해주지 말고 다 이렇게 해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마치 네. 택배 일하는 사람들은 휴일도 없고 네. 그냥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네. 1년에 한 번 쉬는 날 쉬는지 잘못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 5일 근무에다가요. 휴일이요. 130일에서 160일이에요. 연간. 그리고 무슨 8월 14일 날 무슨 뭐 택배 없는 날. 아니 언론에서도 이런 날을 막 동참하더라고요. 그럼 언론인의 날 하면은 텔레비 그런 거 어나운서도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모든 직업에 대한 그 날을 만들어서 다 하루씩 쉬어야죠. 아니 근데- 세상에 힘 안 든 직업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근로자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택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벌어가는 직업인데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면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만든 휴무일이고 쿠팡에 가서 네.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네. 회사가 노조를 탄압했는데 요새는 거꾸로 네. 노조가 회사도 탄압하고 경찰도 두드려 패고 막 세종대왕 동상도 올라가고 네. 이순신 장군 동상도 올라가고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요. 네. 민노총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쿠팡 기사들은 진정으로 며칠이나 휴무할지 의문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은 본인들은 쿠팡에서 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만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고 나랑 직업이 안 맞으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니, 국가 아닙니까? 쿠팡 기사들은 며칠이나 휴무할지 의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는 선동이고 쿠팡에서 얘기했잖아요. 주 5일에 130일간 연간 논다고. 아니 알아서 당사자가 합니다. 논다는데 네. 왜 제3제 민주노총에서 왜 그럽니까? 아 그리고 쿠팡에 있는 직원들이 민노총 제발 오지 말라고 얼마나 하소연을 합니까? 제발 좀 가지 마세요. 오지 말라는데 왜 가서 괴롭힙니까? 아니 택배 없는 날. 아니 저런 날을 누가 아. 무슨 근거로 왜 만드나요? 근데 솔직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근로 조건이 열악한 거는 인정을 하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또 나르고 또 밤낮 없이 또 일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강요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나라 국가 공휴일도 아니고 본인들이 민노총이 만든 휴무일 아닙니까? 그걸 왜 강요를 합니까? 아니 그 뭐 경찰의 날 네. 같은 거는 그러면은 파출소 근무와서 맨날 술 취한 놈 뒤치다거리하고 칼에 찔릴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경찰의 날 해갖고 한 3일 놀게 맹글어야지. 아니 모든 직업은요 애환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직업은 누가 하라고 떠미는 게 아닙니다. 무슨 택배 없는 네. 날 해가지고 쿠팡 동참하라고 막 회사를 탄압하는 게 그게 무슨 노조 활동입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와 좀 맞지 않는 분들이 아닌가 좀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보건노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폭로를 했냐면 이 나주 요양원 두 곳이 235억 원을 받았는데 회계 감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나라 보조금이 이렇게 몇백억씩 들어갔는데 감사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죠? 아니 잼버리에서도 그냥 빨대 네. 꽂아서 막 후루룩 cepcep 해더만 뭐 크루즈 여행 다니고 막 그러더니 여기서도 그러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세금이 무슨 뭐 눈먼 돈입니까? 그렇지. 이렇게 인정 노동조합에서 없는 돈입니까? 이런 사회적 책무를 다해서 네.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런 일도 하면은 좋잖아요. 그 이게 얼마나 괘씸하냐면 요양원은 솔직히 그 힘든 업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90% 해줘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돈 이렇게 받아놓고서는 회계 감사를 안 받는다? 그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이용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네. 요양원 같은 데서도 후시딘이 요새 얼마예요? 네, 제가 또 그 아침에 또 기사를 봤는데 휴시딘이 일반 약국에서 6,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립 요양원에서는 13,400원인가 500원? 두 배가 넘는 폭리라는데 이 요양원에 오는 노인들 등쳐먹는 놈들이구만. 네, 아니 근데 뭐 얼마를 받는 거는 본인의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두 배 이상 넘게 받는다는 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민주노총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이 사회적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네. 그래서 이 뭐 그 나주 뭐 그 광주겠죠. 이제 광주 광역시겠죠. 뭐 그리고 전라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세 지자체에서 서로 책임을 또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 여기에도 부패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 분야도 굉장히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요양병원 이런 곳은 국가에서 더 열심히 좀 돌봐달라고 지원 힘든 일 한다고 지원을 해주는데 또 그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전 정말 훨씬 더 괘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부패 카르텔도 있고 네. 그래서 항시 국민이 요새는 깨어 있어서 네.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 네, 언제 어디서 그냥 눈 뜨고 코 베일지 모른다니까 요새 세상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 그 폐쇄된 집단들은 반드시 부패 카르텔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그동안 좀 많이 썩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분야에서. 네. 그리고 그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번 거를 세금을 내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 배불리는데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럼요. 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감사도 받고 제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좀 정부나 이런 감사 기관에서 열심히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부패 이런 걸 네. 없앱시다 함께. 아니 민주당 이재명이가 부패도 막 잘못 안 했다고 개기니까 네.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는데 운물이 개판이라 아랫물도 흐리멍텅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민노총 때문에 위아래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부패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윗물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감옥 갈 때 다 돼가지고 저는 제발 이재명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을까봐 걱정돼요. 정말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따 기본소득 실현해 줘야 되는데 네. 그죠.